웬만하면 말로 해. 안녕하세요. 키퍼의 겐저 재원과 다녀온 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영 집에서 키퍼 다음날 녹음을 하고 있는 겐저입니다. 호영 집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시작하는 줄도 몰랐던 재원입니다. 네. 호영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드디어 오셨네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지금 저희 집에 작은 원형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녹음하는데 되게 뭔가 오붓하고 더 가깝네, 아니, 거리가. 우리 어제 작업실에서도 원형 식탁에서 녹음하는 게 괜찮겠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되게 괜찮은데? 두 명 다 눈을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어. 그러네. 처음으로. 근데 너무 많이 근데 좀 너무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가깝긴 하네요. 좀 더 원형이 더 컸으면 좋겠어. 원이 좀 작긴 하다. 이게 그럼 100cm 가 다음에는 그럴 우리 거야. 집에서 한번 녹음을. 큰 저희- 원이 있죠? 좀 더 원이 큰 원이죠? 좋아요, 좋아요. 좋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말하는 순간 구생이가 지금, 우리 옆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승이가 누구 가방에서 뭘 꺼낸 것 같은데? 틴트 같은 걸 꺼낸 것 같은데, 구생, 말해도 되나? 구생아, 내 틴트를 내 거야. 올라와라. 올라왔어. 지금 재원의 무릎팍으로. 아니, 지금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한 3년 만에 보는데, 나를 기억하고 막 되게 소리를 내면서 동물들이 저를 반기지를 않는데, 주로.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거 반기는 소리는 아니었어. 진짜? 경계 소리였어. 경계 소리였어? 이 아침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느냐 이런 거였어. 하지만 지금은- 곧 경계를 푸는 거야. 바로 경계를 풀고 막 재원한테 가서 얼굴 들이대고 막 냄새 맡고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카푸치노의 시나몬 냄새를 살짝 맡고 지금 그런 가셨어요. 건가? 네. 호기심이 많으십니다. 나는 여기 집 꾸미고 작년에 진짜 이맘때쯤에 막 한창 꾸미고 맞아, 그랬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 더 좋게 바꿨어, 호영이 여기저기를. 그래서 더 좋아졌어. 집 구조를 좀 바꿔봤어요. 음. 계속 시행착오 있는데 지금도 또 바꾸고 싶거든. 음. 근데 가구를 혼자 옮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이러고 도움이 있어. 필요하면 얘기해. 우리가 와서 같이 고마워. 해줄게. 오늘 해도 되고. 아, 오늘 온 김에 네. 뭐 버릴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하자고. 일단 그러면 이제 녹음 끝나고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우리 오늘 호영 집에서 녹음할 것은 코너는 우리의 인기 코너인 본산간입니다. 네. 네. 본산간. 이제 좀 입에 붙네요. 입에 붙죠. 본산간. 드디어. 네. 오늘은 어떤 본산간을 준비하셨나요? 일단 공통으로 한 거, 간이 키퍼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갔죠. 키퍼에. 음.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가지고 키퍼 에피소드를 하고 있어요. 맞네요. 엊그제 같은데 키퍼 못 간 이렇게 자가 나도 키퍼 가고 싶어. 이걸로 인트로를 했었다. 그게 벌써 1년이 아니 안 그래도 오늘 팟캐스트 그 애플 팟캐스트도 봤는데 50개가 올라갔더라고요. 그치, 50화 그러니까. 됐어요. 참. 네. 진짜 우리 50화도 됐고 1년도 넘었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절이 돌아오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진짜 신기하고, 또 재원은 그때는 우리랑 같이 안 있어가지고 줌으로 녹음했는데 이렇게 같이 있고 이런 것도 맞네. 되게 새삼스럽다. 네. 생각. 그래서 어제 같이 키퍼를 갔을 때 되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맞아. 재원은 서울 키퍼는 처음인 처음 거지. 가봐가지고 네. 어땠나요? 굉장히 생각보다 질서정연하고 오늘 올해 특히 그랬던 것 맞아. 같아, 좀. 완전 제도권 나라에서 준비한 행사처럼 딱딱 그냥 잘 돌아가는 그런 느낌? 네. 네, 되게 네, 질서정연함이 인상적이고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되게 왜냐면 천천히를 같이 외쳤거든요. 빨리 이제 트럭 따라가지 않게. 근데 그게 좀 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천히 해서 그랬어요. 사고가 안 나야 된다는 네, 네, 거에 네.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막 네. 엄청나게 그걸 진짜 신경 천천히 쓰면서 모두가 진짜 천천히 안 가면 죽여버릴 것 같은 느낌으로 막 뉴욕에서 퍼레이드 하면 막 사람들 막 공중제비 돌고 차력하고 막 하면서 가. 아스팔트에 막 스플릿 하고 막 이러잖아. 바이크 타고 그런 맞아. 막 가죽 입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되게 사람들 봤을 때 귀엽고 뭉클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잖아. 그냥 네. 대단하다 진짜 네, 해낸다. 정말. 그냥 뭐 할로윈 축제 같기도 하고 뭐 기업 행사 같기도 하고 뭐 이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좀 애틋하고 좀 나한테 좀 체감되는 느낌이 아직 있는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올해가 특히 내가 다른 나라 키퍼 가봤던 것 중에서 대만 키퍼 갔을 때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만 키퍼 갔을 때 이것도 그래도 한 5, 6년 전인 것 같은데 대만은 그래도 나름 그 우리나라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대우랄까?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훨씬, 받아들이는 게 음. 좀 더 나아가 있는 곳이라고 느낀 게 그냥 너무 평화로운 거야. 너무 혐오스러워 1도 안 보이고 그냥 이 그 타이페이 키퍼였는데 그냥 이 대도시에 사는 또는 이제 여기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걷고 막 무지개 흔들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좀 되게 그냥 단조롭다? 라고까지도 느껴지는 그리고 굿즈도 되게 귀여운 것도 많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대만 그 타이페이에서는 훨씬 대로도 큰 곳을 걷고 막 이래서 올해 키퍼는 특히나 좀 더 좁은 느낌이 있었는데 좁긴 했어. 근데 아무튼 어느 해보다 좀 평안한 느낌이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막 굿즈가 되게 많은 것도 놀랐고, 놀랐다기보다는 이제 굿즈가 되게 많고, 뭔가 한 큐에 다 하려는, 그러니까 퍼레이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엑스포처럼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년에 그래서 좀 여러 개를, 막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만 할 수 있는 거를 하루에 다 몰아서 하니까, 맞아요. 진짜, 네. 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탕함이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 방탕이 좀 부족했던 것 방탕함 같아. 제로죠. 맞아. 그게 좀 그랬어요. 근데 뭐 굿즈 얘기하셨는데 뭔가 뭐 사셨나요? 아, 네, 저는 그 근데 굿즈를 받아오진 않고, 저는 그 커피를 대신 받았는데, 굿즈 대신. 왜냐면 전 굿즈를 진짜 잘 안 써요. 제가 진짜 막 그 핀 같은 거 잘 꽂고 잘 안 다녀서, 그거 대신 마실 수 있는 거를. 나는 네. 그 텀블벅에서 일하면서 약 수만 개의 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 커튼에다가 다 박아놨어요. 와. 그렇게 보관하면은 되게 괜찮아요. 팁, 인테리어 팁, 김견저의 주 인테리어 팁. 대신에. 그러면 나도 드립니다. 이제 좀 받아볼까? 늦은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모아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굿즈도 많고, 뭐, 늘 보는 학생들 여전히 많고, 그, 기업 부스 그렇게 많진 않지만, 친숙한 데들 좀 있었고, 부스도 부스지만,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을지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한 곳에 좀 오밀조밀하게 다 몰려 있어가지고, 되게 금방 볼 수 있는 게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작년에는 그 호영이 갔다 온 세 개의 프라이드 세 개의 키퍼 중 하나인 어디를 갔나요? 대만. 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노프라이드랑 세 가지에 키퍼 세 개 간 세 가지. 사람으로 등장했잖아요. 노프라이드랑 그냥 키퍼랑 또 세 번째 뭐 갔죠? 뭐 애프터 파티 간 거. 맞아요. 애프터 파티가 수사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애프터 파티.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던 맞아요. 못 들어갔다 나중에 들어가긴 했어. 노프라이드가 되게 좋았던 기억을 작년에 많이 공유해줬는데 올해는 열리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사실 제 생각에 또 일단 팔레스타인 연대에 그렇죠.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도 2시쯤에 이제 따로 열리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네 군데 대사관에서 합동으로 연 부스 앞에서도 계속 피켓 들고 그러고 네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했죠. 우리도 호영이 거기 가 있는 거를 보고 글로 가가지고 잠깐 같이 서서 있다가 왔는데 그게 제일 좀 가면 꼭 거기를 가야지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좀 올해는 그냥 프라이드 갔다 왔다 이것만 하고 싶지 않고 좀 전 세계가 지금 이상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공감이 있는 데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거의 대답을 구세이가 계속 참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거의 지금 연대 그래서 발언을 해주셨어요. 제 무릎에 있는데 자기를 안 만지면 또 물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가슴팍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안고 있었더니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나요? 잘 해봐라. 뭐. 잘 되나 보자. 니네 뭐 그렇게 나 빼고 재밌게 하나 보자. 그리고 날씨가 좋았어요, 어제. 너무 진짜. 날씨가 진짜. 최적의 날씨였지. 이렇게 다음날에 그래도 정상적으로 아침에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가 잘. 그래서 좀 더 밝고 그래 보였나 봐요. 너무 덥지도 않고 맞아. 그런 평온한 맞아요. 느낌이 날씨가 일단 너무 평온하고 그래서 나는 비가 언제 오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안 와가지고 되게 놀랐고 물론 일기예보에는 없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 와야 키퍼인 게 있어가지고 근데 안 오더라고요. 또 얘기한 게 저는 TMI일 수도 있지만 키퍼에서 전 애인을 만났던 게 퀴퍼 날이었어가지고 매년 이맘때 되면은 좀 퀴퍼 나갈 때 좀 외로워요. 좀 적적하고. 그래서 좀 싱숭생숭한데 올해는 웬말 분들과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없이 잘 재밌게 저녁도 먹고 네, 우리 작업실 와서 살짝 뒤풀이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 맞아요. 그 얘기해도 되나? 네. 힙합 거의 끝날 때쯤에 근데 어저께는 아니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어요. 네네네. 또 주소도 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본산간 중에 같이 간으로 하나 칠 수 있을 것 같네요. 키퍼는. 저의 유일한 간이기 때문에. 네네. 재원 걸로? 오늘 저는 거의 지금 집에 많이 있었고, 저를 먼저 하자면 저는 마감이 있어가지고 끝을 내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좀 흥미 위주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히가시노게 이거 책을 비슷할 때 마감할 때 한 30권 읽었는데 이번에도 한 30권을. 근데 또 책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게. 히가시노게 이거 네. 책이. 근데 이제 거의 끝이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왜냐면 제일 재밌는 것부터 먼저 읽잖아요. 제일 평이 좋고 많이 읽은 거. 근데 그걸 작년에 일단 거의 너무 많이 읽은 거야. 근데 인터넷에 있는 거 말고 한국에서는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 이제 인터넷에는 안 나와 있지만 되게 재밌는 좀 잘 알려진 작품들을 읽고 잘 안 알려지고 거의 막 번역이 겨우 되다시피 한 이런 것도 마지막에 읽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너무 힘이 약간 떨어지는 거야. 너무 잘 쓴 것만. 왜냐면 책을 막 100권씩 내면 그렇죠. 그게 다 똑같은 재미가 있지 않을 거야. 들쑥날쑥하니까. 네. 근데 진짜 놀랍긴 놀라워요. 이런 스피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작업을 이거 인터넷 발이라서 그냥 찾아봤거든요. 히가시노 게이고 글 쓰는 루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거기서 짤로 봐가지고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 쓰는 방법 1단계 한 문장을 쓴다. 2단계 다음 문장을 쓴다. 3단계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3단계 1, 2단계를 계속 반복한다. 그거잖아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법. 그럼.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100권 쓰고 진짜 GS 편의점의 기적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GS 편의점의 기적이요? 대충 비슷하게. 불편한 편의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미야 자파점. 나미야 자파점. 근데 이제 거기 근데 진짜 되게 신기한 게 엄청 장르를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추리소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약간 베이스가 추리소설이지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같은데.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본격 추리소설이고 그런 좀 장르적인데 트릭에 많이 예를 들어서 밀실 어떻게 이게 본격화. 밀실인가 네 그런 게 많이 들어갔다가 일본에서 사회적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마츠모토 세이초와 같은 약간 사회 문제를 그렇죠. 원전도 나오고 의료 문제도 나오고 뭐죠? 캐피털 퍼니시먼트 사형제도도 나오고 이런 뭔가 피싱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기. 근데 그 중에 이제 살인 사건이 항상 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많이 썼다가 점점 나미야 자파점도 그렇고
약간 휴머니즘. 휴머니즘, 휴먼 그렇죠. 스토리 이런 네.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진짜 못 읽겠더라고요. 그때 좀 아팠나 작가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류로 거의 쓰는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40대에 스키 보드를 배웠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보드를 배워서 50살에 너무 잘 타게 된 거예요. 보드를. 그래서 지금도 1년에 아예 스키 그 장 근처에 3개월씩 이렇게 살면서 스키를 탄대요. 그래서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무한도전이라는 네. 그 스키에 관한 에세이집. MBC에 안 글을 읽어봤어요. 내서. 이건 안 읽어봤어요. 네, 네, 근데 네 그것도 있고 되게 약간 무라카미 맞나 달리기 이름? 하죠. 네 달리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뭐 보드를 타면서 생각을 한다 뭐 이딴 소리 안 해서 좋네요. 아 좀, 그런 거 하지 않고 그걸로 어. 이제 또 추리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스키장 시리즈가 또 있어요. 하루키는 너무 우리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 이렇게 해라 마라 막 이런 거를. 당신 지가 잘 쓰는 거지 뭘 그걸 이렇게 하면은 쓸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그 무라카미 하루키 그 최근에 나온 온 라이딩인가? 네네. 그 너버 뭐 하여튼 그 글쓰기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달리기에 대한 그게 없이 아예 글쓰기 본격 글쓰기 책이 있는데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그 비평가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솔직한. 네, 그 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도 보면 그거 말하는 거죠. 네, 직업으로서의 맞아요, 소설가. 맞아요. 되게 그니까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들어줘. 근데 너무 자세한 것까지 모든 의견을. 맞아. 그런 것 같은 너무 많이 느낌이네. 내는 거 아니야? 네. 나도 무라카미 소설을 좀 다시 읽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했어요. 근데 다 그래요? 너무 길어가지고 못 읽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다시 읽으면 긴 소설도 많아요. 그쵸. 네. 근데 최근에 나온 거 긴 거 있잖아. 저 최근 소설은 3부작으로 나온 건가? 막 그런 1Q 그거 말고 최근에 나온 거 있어요. 그 책을 뭐지? 도시의 뭐 경계 뭐 벽이 뭐 이런 건데. 맞아. 어쩌고 있는데? 벽 어쩌고인데. 네. 그거 좀 읽어보고 저 싶은데. 벽 보고 이건 너무 진격의 거인 아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럴 수 있지. 정말 진격의 거인? 진격거 바로서의 입장을 표현해 주셨네요. 네, 진짜. 아니, 근데 최근에 그 마감한 에세이에서 내가 되게 엄청나게 막 존경하는 작품을 쓰는데 막 도스토옙스키 마간서, 막 진격의 거인 더맨더머 이렇게 써놓으니까. 더맨더머도 근데 있었어요? 저 더맨더머도 그 만듦새가 진짜 되게. 원 영화? 저 최근에 다시 봤는데. 진짜 빡빡하게 짜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성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를 써놓으니까 이걸 에디트해준 사람이 이것은 앞에 두 명한테 좀 신뢰가 아닐까. 그래서 약간 뺐어요. 진짜? 뺐다고요, 그래서? 뺐어요. 아니, 네. 돌아가신 분들이기도 하고, 뭐, 그걸 굳이. 왜? 좀. 근데 그 에세이가 일단 이게 생각보다 분량이 짧은데 이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너무 그렇지. 뜬금없이 리스트를 그렇지. 해놓으니까 그럴 수 있다. 진짜 너무 뜬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근데 좀 저는 그래도 불만이 드네요. 그리고 코미디와 일단은- 예능을 나는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위대한 작품에 뭐 무한걸즈 시즌 3 이런 거는 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네. 더맨더머 한번 다시 보세요. 진짜 웃겨. 2도 나왔잖아. 2는 안 봤어요. 2가 한참 뒤에 2010년대에 나왔어요. 근데 그냥 그 두 사람이 되게 유명한 배우가 됐잖아요. 이후에. 근데 똑같이 돌아와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뭉클한 거야. 약간 난 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레벨의 코미디를 다시 돌아가서 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좀 그래요. 약간 진짜 그냥 순수 코미디. 그치. 인데 플롯이 되게 빡빡해. 진짜 이렇게 한편으로는 뭐 되게 포뮬레이크하다고 해서 그게 잘 구현이 되는 게 진짜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뮬레이크한데 너무 재미가 없는 게 많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삼박자가 좀 기적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이게 막 뭐 미스터 빈 같은 거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되게 그냥 약간 슬랩스틱에서 끝나는 그런 게 약간 유럽식은 그런 게 있는데 그 아메리칸 코미디는
그래도 스토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맞아요. 기승전결이 되게 확실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뭉클해. 뭉클해. 그래야 돼. 항상 뭔가 막 패밀리와 그렇지. 뭔가 약간. 어. 근데 이거는 좀 그렇지가 않아. 마지막이 그렇진 되게 않아요? 좋아요. 기억 안 남. 마지막 기억 안 남. 네, 저도 더맨더머를 뭘 기억 안 자세히 나는데. 기억한 사람 많지 아, 않지. 나도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냥 되게 막 슬랩스틱 끝 이건 줄 알았는데 일단 어. 스토리도 되게 빡빡하고 마지막이 진짜 웃겨요. 좋네요. 키퍼 히가시노 게이고 더맨더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좀 옛날에 본 것도 본으로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건 진짜 네. 사실 그렇네요. 좋습니다. 저는 안 본 하나 말하고 가도 되나요? 아니, 재원이 저번에 본산관에서 F1 얘기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안 보고 모르니까. 나 그래서 오늘 사실 그거 하고 싶었는데 요새 지각 변동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두 분이 지난번에 내가 F1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싸늘한. 시즌티를 너무 많이 내긴 했어. 거의 눈을 감았어. 그래서 오늘 안 본 척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말해보세요. 아니, 전 동생이랑 네. 이제 우리 이제 제부가 그 F1 팬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 가서 F1 보기도 하고 되게 둘이서 같이 그거 다큐도 챙겨보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지. 재원이가 F1을 좋아하는데 내가 친구로서 게다가 나의 우정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보너스 편을 들으신 분은 아실 네. 거예요. 네. 더 노력해라라는 지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F1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알아보려고 했는데 실제 직접 보진 않고 안 본. 아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넷플릭스 다큐로 요새는 다 넷플릭스 시리즈로 요새 다 입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걸 보지 맞아요, 않아도 입문은. 왜냐면 그 경기를 보기 전에 그 스토리를 보통 사람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넷플릭스에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맞아요. 그러면 좀 등장인물의 캐릭터도 알게 되고. 네. 근데 난 그게 한 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20몇 편인 거야. 아 그래요? 20몇 편이 아니라 60편이에요. 60편이에요? 왜냐면 시즌 6까지 처음에는 시즌 6인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아직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밥 먹을 때 보세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집중이 되나 그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뭘 보통 보긴 하는데 저는 보긴 하는데 저는 삼체 중국어판 아직도 밥 먹을 때 조금씩 보고 있긴 한데 알겠어요. 도전해볼게요. 삼체 중국어판이 훨씬 보기 어렵지 않아? 밥 먹을 때 우주 내용도 그렇지만 자막을 안 보면 아예 안 들리잖아 중국어라서 그래서 되게 집중하고 봐야 되긴 하더라. 되게 정말 그거다 언어 도단 뭐죠? 그거 도단 뭔지 알죠? 뭔지 네, 알아요. 그거네요. 도단까지 간다고? 언어 도단? 언어 도단 아닌데? 뭐죠? 뭐 뭔지 알아, 내로남불? 아무튼. 뭐 앞뒤가 다르다는 거야 뭐야? 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 어불성설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대신 저번 본산관에 이제 호영이 보겠다고 얘기한 낸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 그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번 재원은 밀어놓고 호영이 추천하는 것을 보는 참사를 내가 방금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요새 되게 많이 찔리나 봐요. 계속 많이 저런 말을. 엄청 찔려요. 네. 그 보너스화의 이거를 또 못 듣겠더라고 근데. 아마 근데 보너스화를 그걸 녹음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이런 효과가 없어. 그래서 그때 맞아. 말을 이런 한 효과야. 거야. 맞아. 왜냐면 우리 모두가, 셋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말동무들도 맞아. 김겐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걸 신경 있어요. 쓰는 거죠. 네. 역시 김겐저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항상 응시하고 또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론화를 해야 돼요. 나를 공론화를 해야 돼. 움직이려면. 겐저를 움직이려면 그냥 1대1이나 2대1도 안 정말 되고요. 맞는 말이에요. 불특정 네. 다수에게 노출시켜야 돼요. 방송에서만 저러지 꺼지면 또 안 해줘. 영원히 방송을 해야 된다. 저를 착하게 살게 만들려면은 방송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또 방송을 자기가 기획하죠 이제. 그렇죠. 네. 근데 낸골딘 지금 포스터가 토영 집에 걸려 있네요. 맞아요. 저도 저 작품을 너무 정말 감명 깊게 보고 계속 며칠 동안 생각이 나요. 저걸 네, 보면은 문득문득 일단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그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쉬운데 사실 불현듯이 떠오르는 기억들이 견디기가 힘들다. 맞아요. 이러면서 갑자기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한 건데 잠깐 좀 그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맞아요. 말을 하면서 그게 도입부잖아요. 그게 도입부인 완전. 거예요. 되게 자기의 삶을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이 있었던 부분은 되게 여러 겹의 울림이 있었거든요. 일단 퀴어한 삶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사진가로서 예술가로서의 삶, 뉴욕에서 사는 삶,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삶 등등이 다 있고 특히 우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되게 감명 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삶을 토대로 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의 삶을 어떨 땐 재료로 어떨 때는 연료로 써서 활동하는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되게 큰 울림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내 삶을 서사로 이야기로 만드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그게 다 포함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야기는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복잡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리 그러고 이야기를 내가 몇 번씩이나 했어도 그게 그 기억을 내가 완전히 다룰 수 있게 된 거가 아니라는 그렇게도 느껴졌어요. 맞아요. 진짜 좋네요. 말만 들어도. 그쵸. 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의 구조도 어찌 보면 대충 어떤 일이 있는지는 유명인이기도 하고 그런 걸 뭔가 숨겨놓고 그걸 뭐 반전으로 달려가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사적인 구조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면서도 시간을 재구성해서 어렸을 때부터의 삶과 젊었을 때 친구들과의 이야기와 최근에 하고 있는 활동들을 계속 병치해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지금 삶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옛날 삶을 따라가요. 근데 그 구조가 되게 효과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주제에 대해서 작품 활동을 한 것도 겹쳐지면서 묘하게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일단 랭골딘이라는 사람이 사진 작가이고 주로 이제 퀴어나 뭐 성노동자 같은 이제 사회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주변화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최근의 활동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때문에 처방받은 약이 그러니까 진통제가 마약성이었던 거예요. 옥시콘틴이라는 약인데 그래서 그것에 중독돼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회복을 한 그 경험이 있어서 이 옥시콘틴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 퍼듀 제약회사 그리고 그 퍼듀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세클러라는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클러들이 근데 미술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또 그 작품들을 여러 곳에 미술관에 기증하고 거기에 이제 세클러 가문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세탁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여러 시위를 조직하고 그래서 또 상당히 그 시위들이 되게 효과적이고 랭골딘이라는 사람 자체가 또 잘 알려진 명성 있는 사진 작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미술관들의 이제 영국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 관계를 또 이용해서 더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스토리를 잘 몰라서 활동을 했지만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는 몰랐어요. 저도. 네, 근데 많은 미술관들한테 어쨌든 이름을 내리게 만들고 그 세클러가 돈을 받는 거를 거부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진짜 대단하고 나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자기 컬렉션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리트랙트 하거나 그러면서 하는 게 나중에 호영의 화 에피소드 할 때도 나오겠지만 뭔가 자신의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막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내일이 닥치면 진짜 맞아요. 사실 자기가 되게 어떤 엄청난 그게 자기의 예술가로서의 가치가 한편으로는 되게 인정받는데 자기 커리어를 그렇죠. 진짜 걸고 되게 퍼머넌트 컬렉션에서 자기를 그냥 빼내는 그러니까요. 네 거잖아요. 엄청난 진짜 겸손함과 대단한. 엄청난 자신감이 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네,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냥 감수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치. 나는 그냥
그렇게 잘 안 하려 그러잖아요. 나의 손해를 그냥 손해를 그냥 감수하겠다. 그리고 그게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죠. 내가 활동가가 됐다고 내 커리어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그분이 이제 실제로 뉴욕의 이제 로어 이스트 사이드나 바워리에서 살면서 그리고 타임스퀘어에서 그 당시 타임스퀘어는 되게 낙후된 동네였으니까 그런 데서 인디 아트 퍼포먼스 같은 것과 그런 거를 하면서 살았던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낭만화된 레디컬한 삶을 살던 때와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것의 레디컬함이 되게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맞아. 정말 이게 그냥 다 연장선상에 있구나. 한 사람의 삶이구나. 그리고 이제, 뭐 성소수자나, 뭐 성노동자나,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자신 또한 그냥 그 구성원이 된 이유가 또 가족의 이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언니가, 정신병동에 수감되었던 사람이어서, 그리고 그 언니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갈래인 거예요. 네. 그 언니에 대한 얘기가 이 다큐를 안 봤거나 표면적으로 들은 사람한테는 그게 비극적인 경험인 건 알겠는데 본인의 삶이나 작품과는 어떤 관계지를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게 너무 느껴져. 이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이 다큐는 그 본인이 프로듀스를 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다른 네. 프로듀서는 따로 있고 근데 작가 본인이 작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깊게 관여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디렉터랑 프로듀서는 따로 있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상으로 본다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게 그 낸골딘의 작품 형식이 그냥 이제 사진 전 이게 아니라 원래는 슬라이드 쇼를 자기가 이벤트를 열어서 슬라이드 쇼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도 자기가 선곡을 하고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순서나 이런 거를 다 선택해서 슬라이드 쇼처럼 이렇게 상영을 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거기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걸 보면서 막 뭐 웃는다거나, 저거 왜 저렇게 찍었냐,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 자리에서. 쇼로 한 거죠. 그게 진짜 좋다.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피사체인 사람들과 계속 그러니까. 그냥 같은 공동체에서 이걸 같이 만드는 거구나. 그 다큐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 이제 자기 친구가 섹스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친구가 이제 뭐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그래서 그럼 내가 섹스하는 사진도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찍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선수범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 쇼가 막 이제 되게 몇 년간 찍은 사진들의 그 시리즈 중에 이름이 막 뭐였지? 막 뭔가 Sexual Dependency 이런 건데. Ballad of My Sexual Dependency인가? 네. The Ballad of Sexual Dependency. 나의 성적인 의존에 대한 발라드 뭐 이런 제목이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그런 연인 관계든 뭔가 그런 섹슈얼한 관계든 아니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정말 이제는 낸골딘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비슷한 작업을 그런 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 같고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이런 것들을 갤러리에서 누가 이거를 붙여주겠는지 막 이런 니네 노는 걸 찍은 걸 왜 외술로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반발이 컸대요 사진계에서는. 네. 근데 나는 보면서 되게 나는 재원이랑도 어렸을 때 사진 서로 찍어주면서 엄청 놀고 했잖아. 그런 것 기억도 되게 많이 생각났어 진짜. 맞아요. 어저께 우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엄청 감명 깊고 왜냐면 이게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게 나오면서 자기는 얘기해도 돼? 그럼요. 네. 네네. 왜냐면 평소에도 방송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요. 네. 네네 다 얘기할 수 있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뭐를 하겠다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그 대단한 일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런 관계에 더 충실해야 되겠다. 그게 되게 소중하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앵글링 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친구들과 이런 게 나오지만 그 순간순간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게
되고 그게 소중하고 그게 남고 이런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이게 뭐가 다음에 그래서 뭐가 되지 안 되지를 그러니까 막 너무 이거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뭘로 더 만들어내야지. 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진짜 막 이걸 내가 싫어하는 말 중에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마중물 삼아 이것을 지렛대 레버리지 해서 막 이런 말 정말 싫어하는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막 첫걸음이기 때문에만 인정받고 그냥 이거면 되는데 이런 거. 근데 저한테는 팟캐스트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내가 되게 야망을 갖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그냥 이 자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같은 거라서 저는 하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성장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이라서 그런 거긴 네, 하지만 네. 되게 맞아요, 그래서 느껴져요. 그런 것도 약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실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 저 번역 탈고하면서 이제 네. 역자 소개를 쓰잖아요. 근데 팟캐스트 친구들과 팟캐스트 이거 웬만하면 말로 해를 하고 작업실 오드컨선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쓴 게 되게 나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쓴 게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야. 예전에는 뭘 썼고 뭘 뭐를 냈고 막 이런 게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좋게 느껴지더라고. 아, 그렇네. 그렇다. 뭔가 뭉클하네,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저는 랭골딩 이거 하나로도 이번 주는 진짜 이거 본 게 진짜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 꼭 보고 싶네요. 또 보고 싶기도 한 다큐예요. 재원도 꼭 보길. 진짜 꼭 네. 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뭔가 이거 내 삶을 기록하기는 쉽지만 기억하기 이야기로 만들기는 이야기로 쉽지만 만들긴 쉽지만 그게 진짜 너무 와닿고 그 이야기를 만들면 아무리 다각적으로 접근해도 특히 본인이 본인 얘기를 쓸 때는 되게 이렇게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맥락에서 고정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말을 쓰고자 했고 그걸 되게 다각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했는데도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려던 말에 가끔은 반대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막 너무 부족한데 이걸로 다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되게 많고 그리고 아무리 어떤 기억에 대해서 여러 번 써도 그 기억이 다 해소가 전혀 되지 않고 전혀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근데 또 계속 거기 돌아오면 막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내가 아직도 이 기억에 대해서 맞아. 쓰고 있다니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저는 하나 느낀 거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봐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도 레졸루션이라기보다는 되게 좀 한 레이어가 더 더해지는구나. 그게 되게 그쵸. 좋다. 내가 내 말을 하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아울렛이 되는구나. 네, 그게 되게 느껴지고. 그 아까 말한 특히 저는 그 예전에 그 가정 되게 초기작인 것 같은데 약간 피지컬 어뷰즈 뭔가 폭력 신체적 폭력 그 가까운 관계에서의 그런 거에 대한 사진전을 미국에 있을 때 봤는데 사실 그런 컨텍스트를 잘 모르잖아요. 그쵸. 컨텍스트도 모르고 그리고 사진으로 보면 되게 단편적으로 그냥 오히려 아까 말한 그런 미술사에서의 위치, 뭐, 이런 게 받아들이지 않아졌다가 이런 걸 통해서 메이플톱도 그렇고, 오히려 이런 게 되게 트로프처럼 미술사에서는 되어가. 약간 기믹이나 뭔가. 기믹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서버시브한 것을 다시 미술 기성 그 인스티튜션에 포함해서 이거를 오히려 결국은 또 소비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한때는 전복적인 거였지만 어쨌든 미술사의 하나의 흐름이나 하나의 요소로 인정받고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프리젠트하는 방식도 그렇고, 근데 아까 그렇게 그리고 되게 고정된 이미지니까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눈에 멍들고 이런 사진이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영삭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그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걸 바꿔서 또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순서를 맞아. 바꿔서 슬라이드 그러면 좀 계속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른 그 스토리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 찍은 사람이 와서 같이 그걸 한다는 게 너무 좋네요. 맞아요. 맞아요. 호영도 저요? 너무 어렵겠죠? 너무 큰 짐을 갑자기 확 넘겨. 이거 좀 해봐. 겐저가 기획해주겠죠. 제가요? 힘 닿는 데까지. 근데 진짜 저 다큐를 보면은 나도 사진을 찍고 싶다. 그치. 내 친구들을 그치. 찍고 싶다. 맞아. 저렇게 사랑을 담아서. 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저는 최재원 찍은 사진으로 언제든지 사진전 가능하거든요. 어제 사실 이 얘기도 좀 많이 그 했어요. 얘기도 많이 했죠. 네, 많이 왜냐면은, 했어요. 어제 저한테 이제 둘이 서로를 찍어준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극과 극이에요, 정말로. 근데 이게 20년 동안 일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아이가 저를 찍어준 저 아이. 겐저가 저를 겐저라고 부르는 걸 까먹었어. 저 아이가 날 찍어준 사진은 일단 95%가 눈을 감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뜨고 그냥 턱을 치켜들고 이렇게 네. 눈을 약간 이렇게 희번덕하기도 하고 네.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는 예를 들어서 사실 일단은 보통 뭐든 눈을 뜨고 있는 사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단체 사진에도 막 한 명이 눈 감으면 그쵸, 다시 그쵸.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쟤는 독사진 그러니까 찍는데도 독사진 찍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내가 웃기면 자기가 웃기니까 그게 좋은 거야. 내가 방금 생각난 게 그 이미지가 뭐냐면 왜 이제 수영 선수들이 이제 물에서 나오기 직전에 그 약간 유막으로 물에 막혀져 있는 유막으로 것 같은? 막혀져 있는 아. 그때 모습 너무 그런 부럽죠, 거를 그런 사진 찍는 사람. 그런 거를 재원을 찍어요. 그러니까 젠자가. 나는 재원이가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재원이가 찍어. 제일 예쁜 포즈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이에 뭔가를 내가 잡아내는 사람이라고 마음을 먹고 늘 들어가거든요. 그래 그 수영 선수들이 물 밖으로 이렇게 멋있게 쫙 이렇게 나오는 순간 아니라 아니라 그 물 전에 바로 밑에 아직 물이 조금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올챙이 같을 때 아니면은 다이빙 선수들이 너무 정확해. 다이빙 선수들이 이렇게 무릎 껴안고 이렇게 돌아갈 때 있잖아. 그럴 때 맞아 그럴 때 찍더라고요. 결정적 그래서 순간 아니 그래서 포즈는 결정적 순간 브레송이 직전. 말한 직전 이제 이제 이 1초 순간. 뒤면 예쁘게 나오는데 그 전에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재원 사진도 보니까 재원이 요새 발레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막 맞아요. 발레 포즈를 이렇게 멋있는 포즈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굴은 그 올챙이 그건 거야. 얼굴 올챙이고 팔은 약간 빠른 광각으로 찍어가지고 한 4m로 나. 맞아. 알바트로스 있잖아. 아 맞아. 그 폭이 날개를 펼치면 3m가 된다는 새. 근데 제가 길을 잘못 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런 걸 보여주면 난 되게 좋아해줬거든. 너무 너무 빵빵 터져서 이 기준을 나한테밖에 적용을 안 해. 그렇지.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은 되게 잘 찍어줘요. 그래서 맞아요. 결혼식 사진도 사람들 진짜 항상 많이. 결혼 사진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자기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만 봐요. 얼마나 사진을 잘 찍는 그러니까요. 사람이야. 근데 그리고 재원은 자기 본인 사진 봐요. 진짜 얼마나 다 정말, 무슨 잡지 무슨 어디 진짜 심혈을 그런데 기울이지. 막 나올 것 같은. 셀카를 30장씩 찍거든. 그 중에서 고르거든. 그치. 그래서 또 어제 재원이 괜저를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거의 진짜 막 유혈 사태죠. 바로 그 뭐냐 무슨 프로필 사진으로 찍어도 쓰려 써도 되는. 재원이 나 찍어준 거 너무 잘 찍었더라. 그치, 나 그거 이거는- 진짜 지금 근데 저는 페이보릿에 다 저장했어. 그렇게 찍어줘요. 그래서 괜저 그 인스타 중에도 재원이 찍어준 사진이 되게 많잖아. 많아요. 괜저가 나온 사진이. 뭐가 그래서 문제인지 시선의 모르겠어. 차이라고 어저께도 왜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치진 못할 것 같아. 뭐야? 네, F1은 볼 수는 있지만 이건 어쩌지 못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최대한 웃긴 거 하나 찍었으면 웃긴 거 10개 찍었으면 예쁜 거 1개 찍는 거라도 아니 반반은 해줘. 반반 너무 심한데? 알았어. 내가 봤을 때 반반은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 5대1 갑자기. 5대1로 쇼부 봅시다. 아, 네. 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을 호영해주니까 이제 내가 말하면 잘 안 들어주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지금. 체증이 내려갔나요? 네네. 너무 속 시원해. 호영도 그렇다 하니까 별 수 없죠. 그래서 겨우 이제 5대1로 합의 보는 거예요. 네.
좋아요. 어제는 뭐 고칠 의향이 없더라고. 없더라고요, 전혀. 자기가 막, 뭐, 진짜 이상한 변명을 하면서, 어. 막 이게 좋지 않아? 막 이런. 맞아, 잘 찍었다고 막 그러면서 또 다 보여줬어. 막 그 자리에 있던 그치. 사람들한테. 근데 낸골딩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사진 찍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웠어. 내가 이렇게 멋있어라고 다 해주는 그게 너무 좋았다고. 저의 부족함이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근저랑 저랑 또 그 사이에 간 공연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한방울의 내가라는 연극을 같이 보러 갔어요. 맞아요. 재원은 또 그 스케줄상 같이 못 갔는데 안티무민 클럽에서 기획한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현호정 작가님의 같은 제목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네. 재원이 그날도 이미 못 가는 거를 아쉬워하고 있고 네. 충분히 아쉬워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연극이 얼마나 좋았는지 어땠는지를 얘기를 함으로써 최재원을 거의 죽고 싶을 만큼 아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너무 아쉽네요. 네. 한 달 전부터 아쉬웠거든요. 한 달 전에 못 간다는 걸 알고부터 쭉 아쉬워 왔는데, 나를 계속 아쉽게 할. 일단 평범한 그냥 연극 관객으로서 일단 다른 점은 한남동에 있는 그 LDK? 가정집을 이제 가정집에서 이루어졌잖아요. LDK라는 공간이 사실상 가구를 다 뺀 그냥 가정집, 2층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1인극인데 거기 마당에서 시작해가지고 방과 거실과 2층과 돌면서 관객들이 주연 배우를 따라가면서 관람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따라가면서 본다고 하길래 요즘에 특히 뉴욕이나 좀 실험적인 연극에서 이렇게 방을 따라가면서 하는 연극의 존재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뭔가 형식적인 실험을 위한 작품일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도 있지만 되게 그냥 직선적으로 이 텍스트가 주고 이 연기가 주는 힘이 되게 센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시선을 뺏길 만한 작품이 아니고 되게 이 중앙에 고정돼서 진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연출을 이 공간에 맞게 다 하셔서 맞아요. 그 공간을 정말 200% 활용하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어쨌든 이 주인공이 한 방울의 물이에요. 그리고 물은 여러 생에 그 매 생마다 다른 형태로 뭐 바다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한데 이번 생의 이 물은 메이라는 사람의 눈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네. 마당에서 일단 어떤 웅덩이에 고여 있는 것처럼 이제 배우분이 진짜 고여 있었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막 바다에 가기도 했다가 태풍 안에 들어가기도 했다가 이게 표현이 되나요? 네, 근데 정말 너무 표현이 잘 표현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사실은 무용극에 가까울 정도로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정교하고 강렬하고 맞아. 움직임도 그렇고 또 소리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일단 그 피아노 한 대로 그 음악이 있었는데 피아노에 그냥 선율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이제 그 노트는 건반 안 누르는 걸로 심장 박동을 표현한다든지 그리고 네 막 태풍 소리도 그냥 노래로 느껴지지 않는 어떤 진짜 휘몰아치는 피아노 네 그리고 그 배우분도 되게 다양한 소리를 내셨잖아요. 그냥 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그냥 음과 소리, 네. 울부짖음과 흐느낌과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본인의 움직임도 있지만 손을 이용한 막 이렇게 표현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공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공간에서는 우리가 배우를 내려다보게 되고 배우가 뭐 테이블 밑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배우가 뭐 높은 곳에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진짜 한 방울의 물을 보는 것 같았어. 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둘러싸서 그걸 보고 있다 보니까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원작을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던 상태에서 봤는데 그 원작의 그 한 방울의 물의 시점에서
되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쓰여진 그런 텍스트였는데 재원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련나무 아래서 그 재원 작품을 우리가 같이 이제 국현 행사 때도 관객들이 읽었고 그리고 우리도 같이 파티 때도 읽어봤는데 그때 그렇게 그냥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읽는 사람이 그거의 일부가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게 좀 겹쳐져 보이기도 했어요. 이거는 이 주연 배우분을 따라가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그 방방을 돌아다니고 이런 느낌이 그리고 뭐 그냥 표면적으로는 무형 물체 이렇게 이입하게 돼 이런 부분까지도 좀 그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더 이번에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나는. 얼마나 재원이 봤어야 너무 되는지를 지금 강조 중. 속상하네요. 되게 찜얼해졌어. 엄청. 네, 지금. 아니, 그리고 그 연출가님이 그 방금 말한 낭독도 같이 했었죠. 진짜, 네, 엄청난 네. 공연을 보여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그리고 연출을 하신 분이나 연출진들도 같이 관객들이랑 이동하면서 관객처럼 계속 관람을 했거든요. 그것도 인상적이었고 또 거기에 이렇게 크로셰 이렇게 뭐라 그러지? 뜨개질? 털실 뜨개질. 털실 뜨개질로 만든 작품들도 작품이 한 걸려 있고 2개 정도 그것도 이제 연극의 소품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조명을 이렇게 스마트 조명으로 조명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요소도 있고 재밌었어요. 근데 처음에 아까 공간을 200% 활용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처음에 떠오른 이미지가 천장에 붙어 있나? 그래서 물이 떨어져. 그건 400%. 그건 400%. 600%지. 600%. 6년이니까. 그렇지. 네. 600%. 200%니까? 바닥과 벽. 웅덩이. 그리고 이거는 뭐 스포일러라면 스포일러겠지만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장면이 있는데 관객이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문 안이 바로 보일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좀 돌아가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에는 약간 관객하고 미리 약속하지 않았지만 어떤 약속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관객이요? 네. 그런 것도 되게 맞아. 그것도 뭉클했다. 정말 좋았어요. 네. 앙콜. 또 재현을 하시기를, 네. 근데 이 공연이 어쨌든 지금은 그 LDK라는 공간에 맞추어서 연출이 된 거다 보니까 만약 이게 뭐 다른 공간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지는. 맞아요. 저 그때 푸치블루스 그 공연도 다른 공간에서 하면 그 동작 그 중간에서 이렇게 몸짓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달라질까 되게 궁금했어요. 맞아요. 그렇긴 하네. 그리고 되게 그 피아노로 막 음향하고 막 이런 것도 보고 뭐 그 공간에서 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거는 어쨌든 전문적으로 연출된 작품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놀이처럼 그런 연극적인 놀이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재원은 저랑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연극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놀았거든요. 리허설하고 이럴 때 맨날 그냥 재밌게 막 놀고 막 이랬던 경험도 연상돼가지고 저는 항상 연극을 그러니까 실험적인 연극은 실험적인 대로 또 대중적인 연극은 대중적인 대로 되게 진지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상업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뚜렷한 작품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늘 나는 앉아 있고 나한테 누군가 와서 작품을 하나 열어서 보여주는 이런 느낌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좀 그냥 같이 초대받아서 있는 느낌이 들었던 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좋았습니다. 부럽네요. 이 스토리를 더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는 건가요? 뭐 딱히 그러니까 뭐 완전히 선형적인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성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소를 이루는 것들이 되게 따라가면서 전 전혀 모르고 간 게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에 무생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에게 이 생각 났다고. 그렇지. 네. 좋습니다. 오늘 되게 빽빽하게 할 말이 나름 많았네. 네.
근데 본상관 하면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호영도 더- 사실 더 할 얘기 더 네. 많잖아요. 못한 되게 얘기인데. 네. 그럼 그래도 한마디만 더 해주시죠. 저요? 저 한마디는 뭐, 또 이것도 TMI인데 제가 이번 달부터 그 섹시 프리미엄 호르몬 주사. 뻔했어. 이거 화해서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이거 그래? 산이죠. 저의 이번 달의 산은요, 섹시 프리미엄 호르몬 주사입니다. 저기 뭐라고요? 섹시 프리미엄 호르몬 주사를 맞으셨다고? 네, 맞고 왔습니다. 어디서 왜 맞는 건가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요번에 섹시 프리미엄은 일단 프리미엄 부분은 가격에 대한 것이고요. 뭐 이거는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섹시 부분은 어떤 거냐. 제가 이 주사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경우, 네. 호르몬을 이제 체외에 생성된 호르몬을 내 몸에 넣는 방법은 뭐 겔도 있고요. 네. 뭐 코에 바른 스프레이도 있고 주사로는 이제 대체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주기가 짧은 그리고 저렴한 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그건 자가 주사로도 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하고 저도 이걸 해왔는데 섹시하거나 프리미엄하지는 나는-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이 프리미엄 부분만 알았지 난 섹시를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비싼 건 알았지만 비싸고 그 비싼 이유가 이제 그 호르몬의 그 수치가 좀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 제가 원래 맞던 주사는 한 3, 4주마다 맞아야 되는데 이제 그 3주차 정도가 되면 수치가 좀 떨어지고. 떨어지면서 약간 감정 기복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아무튼 이 다른 주사는 주기가 한 3달마다 한 번씩 맞는 그런 주사고 그래서 맞을 때 좀 아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게다가 비싸기까지 하니까 저는 관심이 딱히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구하기도 더 힘들고 뭐 등등. 그래가지고 관심 없었는데 또 주변에 저의 좋은 친구가, 네, 네. 좋은 트젠 친구가 네. 자기가 이 주사를 맞았는데 이분도 이 주사가 이 섹시 프리미엄이 있는 줄 몰랐는데 네. 가서 맞아보니까 왜 다들 나에게 이거를 안 말해줬냐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갔더니 일단 이 주사가 양이 많아요. 3달치를 한 번에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주사를 엉덩이에 맞는데 한쪽에 맞으실지 아니면 나눠서 맞으실지 이걸 물어보세요. 이거부터 나눠서 맞으면 동시에 맞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손이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그렇지. 간호사님이 한 네네네네. 분이 하시는데 두 분이 같이 놔주면 그러니까 그분이 양쪽에서 같이 양쪽으로 와서 이렇게 한 명씩 양쪽에 서서 둘이서 눈빛 교환한 다음에 지금이야 하고 이렇게 넣는. 그래서 근데 일단 성인이 돼가지고 엉덩이 주사 맞는 게 좀 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흔하진 않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자가주사 하기 전에 또 이제 간호사님이 놔주시는 주사 맞으면 좀 민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사는 특징이 일단 이게 양이 많고 좀 흡수가 그만큼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엉덩이를 때려주십니다. 엉덩이를 맞기 전에 이렇게 찰싹 때리잖아요. 맞기 전에 찰싹 한 번 아니고요. 네. 이 주사가 들어가는데 한 1분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네. 1분 30초 동안 내내 규칙적으로 진짜 약간 약간 스페인 탱고 음악처럼 그럼 뒤 옆에서 제 이 간호사가 저거 기타를 근데 상상해 보세요. 이게 왜 이제 트젠들이 가는 병원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트젠들 받아주는 병원 그렇지, 이렇게 가니까 있겠지. 그러면은 이제 주사실에 가면 침대가 막 한 대여섯 개가 이렇게 쫙 놓여 있는데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러 침대에서 그게 다 울려 퍼지고 들려요? 있어요. 당연히 들려죠. 커튼 하나밖에 없는데. 아, 그래서 저 대기실에서 봤던 저 잘생긴 트젠남 내 옆에서 지금 쟤도 엉덩이를 맞고 있다.
이 섹시함과 플러스 이제 내가 돈을 비싼 돈 주고 네. 1분 30초간 스팽킹 받고 1분 30초 너무 길다, 진짜. 진짜 길다. 1분 30초 동안 엉덩이 맞는다고 생각해봐. 꽤나 길어요. 그러고 저는 이제 한쪽에만 맞았거든요. 아, 한쪽에만 맞았더니 엉덩이가 상당히 뻐근하더라. 아, 한쪽이. 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눌 수 있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양쪽 그러고. 다 버그나라고? 아니, 나눠주면 좀,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잖아. 어. 그러면 이제 한쪽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리 전체 엉덩이 한쪽이 쥐가 났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근데 엉덩이를 거의 허리춤처럼 조금만 내리나요? 아니면 꽤 내리나요? 아, 좀 허리춤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아. 상단에 그 근육 주사이기 때문에 막 그나마 다행이네. 그 윗, 네네. 윗, 네, 네. 그 약간 등과 윗덩이. 연결해지는 엉덩이.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맞고 나서 지금 얼마나 됐어요? 좀 어떤가요? 지금 이제 3일째 됐는데요. 3일째 되니까 이제 좀 뻐근함은 사라졌고 3일밖에 안 됐어. 약간 그 그립나요? 그 약간 그립진 않아? 뭐가 그리워요. 탈진, 탈진 경험이? 그러게 이거를 3달에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경제적인 이유로서는 뭐 그것도 납득 가능하다. 하지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해주셔가지고 난 순간 생각한 게 나중에 미래에 AI 로봇들이 엉덩이를 때려주는, 기계가 때려주는 거랑 사람이 때려주는 어떤 게 더 수치스러울까 이거 잠깐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당연히 사람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네요. 사람 나름이기는 해요. 아, 그거는 뭐 사람 나름. 아이, 뭐 호르몬 주사 말고도 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진료 같은 거를 사람에 따라 되게 그게 다르잖아요.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맞아요. 엉덩이 주사 맞을 때도 뭔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 때가 있고 그쵸, 그쵸. 약간 뭔가 네. 맞아요. 불편해. 어. 오히려 산부인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맞아. 약간 엉덩이가 뭔가 좀 그 내리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너무 많이 내렸는데 축혀줄 때. 아 맞아. 아 진짜. 아 나 사실 이거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 사실 이것도 아, 그랬어? 좀 떠올랐어. 사실은 고백하자면 그래서 나는 이게 때리는 주사라는 거 알고 갔잖아. 어. 그래서 근데 울기를 때릴 줄 알았구나. 사실은 그랬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사실은 그랬어. 어. 왜냐면은 이게 주사 양도 더 많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 다른 주사를 좀 뭐 다른 줄 알았지. 부위도. 근데 부위 똑같더라고. 아 근데 숫자 나는 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다시 그래서 할게요. 나는 완전히 다 까고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게 깔 필요 없더라고. 그렇구나. 뭐 축혀 세우진 않으셨지만 그냥 사실 때린 부분은 그렇더라고. 그래도 되게 큰 그거 사려 깊으시다. 사려 그거를 깊으셨어. 올려줬으면 진짜 그렇지. 너무 맞아. 앞으로는 이제 알겠지만요. 그래도 좀 그랬어요. 다음엔 조금만 적당히. 네, 내리시길. 여기까지 말할 필요 없었는데 정말 님들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 진짜 빤스 내리는 얘기를 했네요. 진짜 짱난다. 말동무 분들 책임지세요. 사실 이런 정보 진짜 FTM 단톡방에도 안 주는 정보야. 아 진짜 그 정도야. 아무도 소중한 얘기를 안 정보? 했어. 그렇지 몰랐잖아.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다고 우리 다 어. 몰랐다고. 근데 가보니까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F2M 정보방의 선배들도 다 자기께 지나면 황급히 기억을 지우나 봐. 그런가 봐. 다들 별 관심이 없었는지 뭐 아무튼 참 이런 거를 미리 말해줬으면은 먼저부터 이거를 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아니 근데 우리가 어저께 이 얘기를 할 때는 겐더가 그 성형외과 막 시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 그 섹시 프리미엄 주사라 그렇지.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 시술이 되게 많이 다양화됐구나. 이제 많은 그런 게 있구나. 왜 한국에도 막 난 정식 이름인 물감 줄 주사 알았어. 나도 이게 섹시 이렇게 홍보가 프리미엄으로 되는구나. 맞으시겠습니까? 이거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관리해주는 모든 네네 총체적인 그런 줄 섹시업 이렇게 해주는. 그런 줄 알았어. 섹시가 일 그러니까 없잖아. 약간 그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 풍류한 먹는 것처럼 호르몬으로 뭔가 빵 되는 퀄리티가 더 좋은 그런 그쵸. 오소뮴 같은 네. 맞아. 독일제 뭐 호르몬이라든지 맞아, 이런 건가 맞아. 했지. 호르몬의 자체의 그런 효과는 동일한 건데 그 방식의 차이와 그런 거군요.
뭐 그것도 앞으로 제가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호르몬은 근데 진짜 트랜지션 할 때 호르몬 때문인지 그냥 난지 구분하기가 진짜 쉽지 않겠다.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 주사 맞기 위해서 병원을 바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오랜만에 질문 받은 거예요. 이제 호르몬 왜 하시냐고, 뭐 수염을 갖고 싶으신 건지, 뭐 저는 약간 벙찐 거예요. 아, 내가 호르몬 왜 하고 있었지?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지 뭐. 루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호르몬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네 이제는 그냥 호르몬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추천드려요. 한 번쯤 맞아보는 것도 네네. 뭐 테니스에 관심이 별로 없어도 한번 좋은 거라니까 한번 맞아보는 네, 것도 그리고 좋을 것 특히 이제 시스젠더이신 분들 또 여러 다양한 경로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보다 아마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벌크업 하고 싶으신 그치, 시스 남자들이, 남성분들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테스토스테론 보조제, 그러니까 그런 걸 더 테스토스테론 높이기 위한 그게 되게 시장이 커요. 그렇더라고. 맞아. 그래서 뭐 그냥 네이버에 뭐 호르몬, 남성 호르몬 뭐 이런 걸 검색하면 많이 나오던데요. 아, 근데 이런 중요 정보를 그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짜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것 좀 보너스화로 어떻게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마지막만 잘라서. 그럴까? 네. 중요한 네네. 부분만 띠로 내고. 네네네. 그게 뭔지는. 그래 좀 그런 것 같다. 좀 아깝다 내가. 이거는 진짜 클래스를 들으셔야 호영이 알려드리는 지금까지 50화 중에 말한 거 중에 제일 뻐기면서 말했어. 맞아. 이런 얘기는 진짜 어디 가서 못 듣는다. 못 듣는다. 맞아. 맞습니다. 그래도 어제 키퍼도 갔다 왔고 이제 프라이드 먼스니까 베푸는 마음으로 공개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떨지. 알겠습니다. 네. 대신 호영 책이 곧 나오니까 네, 이거 들은 사람은 맞아요. 하나씩 사야 된다 솔직히. 네. 책 나오는 얘기는 또 곧 전화드리도록. 네, 네. 꼭 전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사느라고. 네. 네. 우리는 그러면은 본산간을 또 하나 마무리하고 간식 좀 먹고 다음 주에 또 주화로 오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안녕. 안녕. 우리 본상관이 항상 너무 알찬데? 그러네. 웬만하면 말로 해